자, 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빙하기 역발상, 이자 받는 코인으로 투자 수익 노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자, 디파이라는 게 있는데,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좀 되어 있고요. 과거에 제가 한번 영상을 코인 쪽이랑 연결지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디파이가 계약 가능한 코인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이더리움의 등장과 역사를 같이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경우는 누가 얼마를 가지고 소유권, 현황 정도로만 이제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컴퓨터 코딩 코드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자, 한번 블럭에 올라간 정보는 절대 변조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런 디지털 이제 조작이 좀 가능한 시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거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신뢰가 좀 담보가 되어야 하고요. 간단한 예시로는 이제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에스크로라는 것은 이제 중고거래를 했을 때 상대방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이트에 예측을 넣어 놓고요. 이게 배송이 이제 되면 수락 버튼을 누르면 이제 돈이 그 분에게 알아서 입금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신호를 보내면 물건 가격만큼 이더리움을 구매자가 보내라 라는 계약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디파이라고 합니다. 자, 디파이 세상에는 대출, 그 다음에 유동공급, 그 다음에 결제 같은 금융이 존재가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거의 은행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한 거죠. 자, 요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장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가치를 고정한 코인이고요. 디파이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 가치가 안정적인 통화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1달러의 가격을 고정시키고 있고요. 테더라는 코인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코인과 좀 다르죠. 지금 코인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면, 기본 우리가 코인을 생각했을 때 이 가치가 정말 1초, 2초만으로도 이게 등락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게 코인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출을 하고 어떻게 유동공급을 하면 어떻게 결제를 하냐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코인을 가격을 고정하는 거고, 근데 고정하면 차익을 못 발생시키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코인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건데, 이게 바로 코인의 기본적인 목표인 거죠. 가격의 등락폭이 크지 않으면서 이것을 다른 화폐나 동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디파이마다 상품이 있는데 이게 또 수익률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클레이를 활용한 디파이를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수익을 4%나 거둘 수 있고, 토큰 KSP로 바꾸면 예치된 27%까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걸 해본 적도 없고 사실 그렇게 코인에도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뉴스 기사로만 좀 보겠습니다. 디파이 입문자를 위해서 카카오에 블록체인 관련 회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클레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비교적 저렴하고요. 한글 사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습니다. 자, 클레이의 디파이 서비스인 클레이 스왑을 활용한 방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자,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 거래소이고요. 매우 다양한 코인들을 교환을 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동성은 클레이와 스테이킹이 된 클레이 간 교환이고요. 자, 코인을 일정 기간 묶어서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인데, 이 클레이는 묶여있는 지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이자를 받는 거죠. 예치를 해놓고, 네,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다시 교체하고 이러면서 가격들이 이제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사실 연수익이라든가 이자로서 좀 지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 상세한 내용을 좀 제가 들어가기 좀 어려우니까, 자, 클레이 스왑의 경우 이제 페어 예치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코인들 간의 거래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하고요.
클레이 사업에 있는 거래상의 경우에도 연 1000%가 넘는 수익에서 1%대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디파이가 어떤 거다라고는 알겠고, 이것을 예치해서 또 그 다른 코인과 교환을 좀 할 수 있겠고, 그 교환을 했을 때 다행히 이 코인들끼리 가격만큼 교환을 해주겠지만, 이것을 이제 예치하고 빌려주는 형태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이 대출해 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ABC라는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100개만큼 예치를 시켜놓고 어떤 사람이 이걸 빌려가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좀 받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다 올려놓으면 내가 다른 사람 예치해 놓은 거랑 같이 교환을 좀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보유하는 통화의 토큰의 포트폴리오 좀 조정할 수도 있고 변화를 좀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요 기사를 보시고 요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봅니다. 제가 지금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겠다, 뭐 주식보다 코인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거를 지금 하면서 뉴스를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결국에 지금 이런 시스템, 뭔가 은행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면서 블록체인으로 한다? 이게 바로 카카오가 노리는 페이지 2의 사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선 그 카카오 주가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없이 내려가고 있는 카카오고요. 어느새 주봉상으로도 꽤 많이 내려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최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이 73,000원에 거의 근접한 상태였었습니다. 8만원까지 깨지는 않았지만, 자, 월봉상은 굉장히 두 번의 엄청난 이 음봉을 맞았고요. 결국에는 이것들을 깨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60개월 선하고 120개월 선이 사실 뭐 거의 지금 이동이 없어요. 이동이 없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120선을 지금 거의 깨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사실 희망이 없는 거고요. 지금 이게 거의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시총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종목이 아닌데, 그죠? 이제 중간에 결국에는 이 엄청난 이탈이 좀 나왔잖아요. 여긴 지금 역배열이 되었고, 지금 여기조차도 이제 이상한 좀 배열이 좀 돼버려서, 제가 볼 때 이제 어느 순간 다시 이게 내려오고, 이건 타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얘가 좀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바꿔 올라가면서, 네, 이런 다시 골든 크로스를 좀 내겠죠. 그러면서 이제 120선 좀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보는데, 당분간은 8만원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면. 자, 그래서 매출 보시면, 네, 재무표현 되게 좋습니다. 네, PER도 24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요즘에 요 정도 기업들은 굉장히 많죠. 네, 많죠. 성장주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카카오가 이제 곧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반기 정도에, 상반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상장시키면서 페이지 1에서 달성했던 모든 회사의 비상장 회사 중에서는 상장시킬 만한 몸에 갖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시켰다고 봅니다. 예,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였고,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였고,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였고, 사실 카카오 페이 다음에 바로 카카오 모빌이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그게 좀 밀렸고, 예, 그러면서 카카오 엔터까지 같이 좀 상장하려는, 그래서 이 5개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이제 페이지 2를 열면서 그라운드 X라든가, 그 다음에 클레이튼, 이 클레이 코인을 만든 이 클레이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또 요즘에 새로 만든 그 영업 부서가 있죠. 네, 거기에 지금 힘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쪽까지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3개 정도, 메타버스 관련, 블록체인 관련,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NFT 쪽은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가 해줄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걸면서 가고 싶은데 아직 회사적으로 제대로 나온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카오 뱅크랑 또 연결을 지어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 뱅크는 사실 앞으로 주식이 나머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꼭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카카오페이까지도 조금 같이 연관을 지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는 무조건 카카오, 그다음 카카오
뱅크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는 마인드를 좀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재무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연결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코인을 갖고 있는 다날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 이제 그 소액 결제 핸드폰 이쪽으로 원래 사실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쿠팡하고 이제 상장을 하면서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각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각을 받는 게 이 내용들인 거죠. 페이코인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적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굉장히 좀 고성장주였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고요.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선부터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좀 카카오가 내려온 거에 비하면 이 정도까지 내려와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네, 그 재무표 상당히 괜찮고, 네, PR이 18배, 작년은 7배 되지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한 70억 정도 벌었으니까 컨센서스상 좀 다운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 매출액은 한 1,900억 정도니까 매출액은 올라갔지만 영업이익은 내려갔고, 근데 오히려 당기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350, 390, 거의 400억 위에 올라가게 생겼네요. 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날은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네, 그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고, 혹시나 뭐 그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은 코인이 그 시장이 안 좋아서 뭐 다운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코인에 투자하시기 좀 어렵거나 무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 그런 쪽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외 이제 주식으로는 코인베이스라는 이제 가상화폐 굉장히 큰 거래소가 하나 있으니까 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코인 쪽 관련 기업들이 뭐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뭐 관련주의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모멘텀을 좀 받으려고 한다면 이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카카오 그리고 다날 이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기사라든가 사업에 대한 이제 확장성이 어느 정도 조금 자리가 잡고 나면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네, 그때 더 말씀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이제 뭐 다날보다는 카카오 뱅크도 굉장히 싸니까 그쪽에 좀 매수를 지금 좀 많이 해 두시는 게 나중에 뭐 언제라고 딱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반기 안에 컨셉은 나올 거라 봅니다. 상반기 안에 컨셉은 나올 거라 보고, 하반기에 이제 모든 사업들이 끝나면 연말에 아무래도 좀 연말이나 내년 이제 초에 그 중대 발표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카카오를 좀 믿고 좀 더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